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책 읽어볼게요. 그런 불안이 닥치고 나면 마음에 인생의 즐거움을 몽땅 걸러버리는 여과기를 씌운 듯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생각에 장막이 들이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거야.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게 일시적이지요. 참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스님은 사랑 대신 러브에 몰 혐오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몰 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까요? 사랑 대신에 몰 혐오라는 단어. 좋은 것 같아요. 몰 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완전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싫어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분리시키는 거죠. 감정이랑 또 그 사람이랑. 자, 우리가 내보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좋은 글이죠. 자, 보세요. 사랑과 행위를 분리할 줄 알게 될 때 진정 영혼이 멀리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겁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이라도 의도적으로 상대가 자기를 속이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얼마든지 단호할 수 있지요. 사랑과 행위는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요. 별표 치시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그 분노와 미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서 완전히 닫아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상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세상은 분명히 더 좁아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함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려면 마음 어딘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함은 점점 자라 상대에게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그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분노와 미움이 왜 자제해야 되고 그 억울함의 씨앗을 마음속에 뿌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라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못 왔거든요. 왜냐면 나 자신과 화해할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또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 많이 부딪혀 왔겠지만 제가 많은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 했기 때문에 요리조리 잘 피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고 좀 더 제가 도전하고 모험을 하고 했다면 제 성향도 완전히 변했을 것이고 어렸을 때 그 성향 그대로 갔었다라면 저는 완전히 날뛴 상태에서 무언가 크리에이티브하게 활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그래 긍정적으로 세상 모르듯이 그렇게 학창 시절에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넘기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들은 지금 보니까 그 긴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왔더라고요.
성공하신 분들 보면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 장기적인 목표도 설계할 줄 알고 그 작업이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자신의 꿈이 생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도 말만 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가 있지만 뭐 뛰어난 아이덴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엄청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인 거죠. 일반 사람에서도 힘든 거 되게 싫어하고 말로는 뭐 힘든 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나는 아직 하이할 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이 좀 와닿았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 삶을 다 녹여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길 것 같고요. 제 자신만이 알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냥 제 삶에서 어렸을 때부터 펼쳐진 그 가족 관계라든지 그게 제자리로 찾아갈 것 같은데 선행될 것은 용서와 화해라는데 그게 타인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만났던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 같아요. 그것은 제가 좀 풀어볼 거 앞으로 좀 더 나아갈 방향성 같고요. 또한 여기서 말합니다. 이쯤에서 충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화난 사람에게 절대로 내려놓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뿐이니까요. 내려놓으라고 말해야 할 상대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려놔라 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타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또 너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건방진 또 얘기일 수도 있죠. 제가 책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을 줄도 모르고 잠도 오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어느덧 또 이렇게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를 낳고 보면 나도 모르게 나란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이게 그 중학교 때 오지 않은 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언제나 그 지점에서 터진다는 말이 억눌러 왔던 그 시절이 언젠가는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터지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저처럼 애 낳고 또 터지는 또 지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책을 읽어가지고 100억 부자, 10억 부자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안 돼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나 중요한 거는 책을 읽게 되면 삶이 되게 심플하게 돼요. 생각도 심플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과 절대 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책 속에서 그 주는 그 즐거움도 많고 여기에서 또 나도 모르게 또 잠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별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남일에 별 그 상관을 안 하게 됩니다. 왜 내 생각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좋고 또 생각이 옛날에는 좀 가벼운 생각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깊은 생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가볍게만 살아서 그런지 깊게도 생각하고 또 심오하게 고민해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원래 좀 남에게 또 커 보이잖아요. 저는 또 그런 게 단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삶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점이 좀 깊어진다는 거 저한테는 꼭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요.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란 사람을 책을 통해서 찾아가게 되고 아, 이렇게구나 나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알아가니까 행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배우면 그 자신도 모르는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 성취감 때문에 또 책을 읽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게 재밌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뭐 엄청 책을 막 그렇게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